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사회에 꽤 큰 충격을 준 문제죠. 이 문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사회 변화를 지켜봐온 시니어 세대의 눈으로 진단하고 또 성찰한 글이 있어서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134, 시니어 세대가 바라본 청소년 학력 위기와 교훈,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가교육진단평가, 그 NEAP 결과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수학, 읽기 능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원인이 단순히 팬데믹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또 뭘지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한번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숫자가 좀 놀랍더라고요. 아, 네, 그 수치 말씀이시죠? 네. 12학년이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의 거의 3분의 1이 기본적인 수학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고 읽기 능력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 수준 이하다. 와.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아이들 성적이 좀 떨어졌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경고등이 쳐진 거라고 봐야 하고요. 수십 년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어떤 학력 성취도의 흐름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흐름 자체가요? 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보시기에는 이게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사회 전체의 어떤 미래 동력, 뭐 경쟁력 이런 거랑 관련된 위기 상황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 또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게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데이터, 그 NEAP 결과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학, 읽기 모두요. 수학이 3분의 1, 읽기는 거의 절반. 이 기초 미달이다. 이건 정말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스템 전체에 뭔가 좀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그냥 특정 해에 잠깐 안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좀 강조를 하듯이 물론 지난 몇 년,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 나빠진 면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 이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 오다가 뭐랄까 임계점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임계점? 네. 비유하자면 뭐 오랫동안 조금씩 약해지던 둑이 결국 터져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기초학력이라는 게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이라든지 뭐 경제 경쟁력 이런 거랑 다 직결되니까요.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 부분을 과거 본인들 경험에 비추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하긴 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기는 하더라고요. 뭐 원격 수업의 한계라든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습 공백이 생겼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고립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평가받은 12학년 학생들이 팬데믹 심할 때 딱 중학교 시절을 보냈으니까 영향이 없진 않았겠죠. 물론이죠. 영향이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자료가 재밌는 건 팬데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니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이미 좀 위험 신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팬데믹은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좀 달궈지고 있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팬데믹 이전부터 작용해온 몇 가지 좀 구조적인 요인들을 지적하는데요. 구조적인 요인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역시 뭐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디지털 환경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뭐 계속 새로운 영상 올라오는 플랫폼들,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간다는 거죠. 깊이 있는 사고나 학습에 몰입할 기회 자체를 현저히 줄였다. 이런 분석이에요. 하긴 짧고 자극적인 거에 계속 노출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좀 호흡이 긴 텍스트를 읽거나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게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짚는 건 학교 현장의 분위기 변화예요. 예전에는 뭐 학문적인 엄격함이라든지 지식 전달, 기초 능력 키우는 거 이런 데 좀 중점을 뒀다면요. 최근에는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뭐 심리 상담, 복지 지원 이런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아, 그건 뭐 중요하긴 하죠. 아이들 마음 돌보는 거요.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학업 능력 훈련의 강도랄까요? 아니면 비중이 좀 약화되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어느 한쪽만 딱 강조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학생들 정신건강도 챙겨야 하고 기본적인 학업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니어 세대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다른 고민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경험했던 교육 환경하고 지금은 요구하는 가치나 우선순위가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이 학업 성취와 정서 및 사회적 지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롭게 잡을 거냐 하는 딜레마, 이게 현재 교육 시스템이 딱 마주한 근본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잃으면 어느 한쪽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저는 그 읽기 능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이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자료 보니까 단순히 책 읽는 시간이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정치인 연설문이나 신문 사설처럼 좀 논지가 있는 긴 글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핵심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이런 종류의 좀 깊이 있는 독해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뭐 시험 성적을 떠나서 사회생활의 기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읽기 능력 저하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깊이 있는 독해력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토대요? 네. 정보가 막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건지, 또 어떤 주장이 논리적인지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 자료에 인용된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역사학자는 이런 현상을 스크린 중심 시대의 필연적 열과라고까지 진단합니다. 짧고 시각적인 자극에 길들여지면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긴 글을 좀 인내심을 갖고 읽고 소화하는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퇴마하고 있다. 이런 좀 냉정한 분석이죠. 생각해보면 시니어 세대가 젊었을 때는 뭐 신문이나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훈련이 됐겠지만 지금 세대는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럼 수학 능력 저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2005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던데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학이 단순히 뭐 숫자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생각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 과목인데 말이죠. 이 결과는 더 뼈아프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수학 능력의 악화는 교육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미래 경쟁력하고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위기감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뭐 우리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전쟁 폐허 딛고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수학과 과학에 기반한 탄탄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공계 인재의 중요성 같은 거요. 네.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공학, 생명과학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가 고도의 수학적 사고하고 논리적 분석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적인 연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이건 앞으로 이런 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풀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인 거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시니어 세대가 보시기에는 이게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그런 심각한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참 녹록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과거의 어려운 시기 극복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 또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시니어 세대가 제시하는 해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고전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본질적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 독서의 생활화입니다. 아, 독서. 네, 시니어 세대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책이 거의 유일한 정보 습득 창구였고 세상을 배우는 창이었잖아요. 근데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서 길을 잃기 쉬운 요즘 시대에 오히려 긴 호흡으로 텍스트를 읽고 깊이 사유하는 훈련, 이게 비판적 사고력을 지키고 연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걸 넘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학습의 꾸준함과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뭐 창의성, 협업,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의 암기나 반복 훈련 같은 방식은 좀 구식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빌려서 그런 꾸준한 훈련이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고 그 위에 더 깊은 이해나 응용력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효율성이나 뭐 새로운 것만 너무 줬다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힘,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죠. 기본기의 중요성.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역할 회복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나 교사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인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 세대가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랑 같이 도서관에 간다거나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야기네요. 독서, 꾸준함,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의 교류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시니어 세대의 이런 경험적 지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하게 들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변화가 빠르고 모든 것이 막 복잡해 보일수록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이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수 있거든요. 시니어 세대의 교훈은 단순히 뭐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교육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료 보니까 미국 교육부 차관이 이번 NEAP 결과를 두고 계속되는 하락세가 확인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라던가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료가 한 가지 좀 흥미로우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풍부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진 시니어 세대가 직접 청소년 교육에 멘토로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시니어 멘토요? 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건강한 시니어분들이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서 학생들하고 1대1이나 뭐 소그룹으로 만나서요.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활동,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학습 부진 학생을 돕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또 시니어분들께는 사회 참여를 통해서 보람이나 활력을 얻고 젊은 세대하고 교감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교육 문제 해결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세대 간 소통,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되짚어보면요. 미국의 청소년 학력 저하 문제는 단순히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또 학교 교육의 목표 변화 같은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특히 단순한 성적 하락을 넘어서 긴 글을 이해하는 독해력이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수학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건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 경쟁력에도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시니어 세대는 결국 깊이 읽기, 꾸준히 노력하기, 함께 책임지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자료 마지막에서도 언급되듯이 이건 결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 역시 빠른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 속에서 아마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꼭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니어 세대가 전하는 독서의 힘, 꾸준함의 가치, 공동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조금은 오래된 방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가치들을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좀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중요한 건 과거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그 경험적인 지혜 속에 담긴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걸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